만약에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받았다, 무조건 한 번씩은 찔러보셔라. 그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내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깎아주세요. 그거 깎기 쉬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한다고 다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알죠. 제가 요즘에 신문 열심히 보거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혹시 취업하셨나요? 그럼 혹시 승진하셨어요? 연봉이 좀 높아지셨어요? 만약 이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좀 금리 좀 깎아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 요구권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금리도 지금 깎아주는 시대예요. 지금 대출이 물론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기에 우리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구권,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 은행이 다 모두 이런 것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정 조건이 해당되시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받았던 대출 조건에서 금리라던가 아니면 다른 혜택들을 조금 더 받으시면서 보다 나한테 유리한 대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 함께 보시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고공행진 중이에요. 지금 맞죠?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신규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금리 상승 시기에 내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재테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모두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 중 하나인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게 은행별로도 다 다르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한번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쵸? 지금 가계부채의 총량을 정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은행들은 대출을 안 해줘도 되니까 금리 자체를 낮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왜? 대출 금리를 높여도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출 금리는 상승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을 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시행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한도 대출금리, 마이너스 통장 금리까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 5곳 8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를 살펴보더라도 3.37에서 3.70%로 이제 분포를 보였다는 거죠. 8월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0에서 0.1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감은 없지만 조금씩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근데 대출 금리가 지금은 조금 3% 초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저금리였기 때문에 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여기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나 요구권이 뭔지 몰라서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금리나 요구권이란 개인이 금융회사, 대부분 우리가 시중은행들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꼭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카드사라든가 보험사도 포함이 된 거예요. 즉,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준생이었어요. 취준생. 그럼 취준생이면 사실 내가 대출을 받을 때 학자금 대출이나 이제 이런 걸 받을 때 조건이 그렇게 좋게는 못 받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었을 때는 어떻게든 받았단 거예요. 3.5%로. 그런데 내가 취업을 했네? 그럼 취업을 하게 되면 내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약간 불안정한 신분에서 월급을 받는 신분. 그러면 이 금리, 나 이제 취준생 아니야, 나 이제 취직했으니까 빨리 금리 낮춰주세요 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은행에서 쫙 이제 보고서 그래, 취직을 했고 월소득도 있고 좀 되니까 금리 인하를 좀 해줘도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뛸 수 있겠죠. 그럼 소득이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요건에 맞으면 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연봉이 상승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나 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이 금융권에서도 여러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은 신용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모두 해당된다.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정책자금과 같은 거. 그 정책자금은 뭐냐면 나라에서 보증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햇살론 같은 거. 이런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을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한 상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까 예를 드렸지만 신용 상태가 좋아졌거나 상환 능력이 좋아졌어. 결국 이런 것들, 나 신용등급, 지금은 이제 신용점수죠. 신용점수가 좋아졌어요 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고요. 나 취업했어요, 승진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영업자인데 매출액이 우리 좀 늘었어, 그러면 또 요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승진하셨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승진했다, 아니면 취준생이었다가 취직을 했다, 그러신 분들은 개인 이력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심사 결과는 보통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되니까요, 꼭 활용해보세요. 이 금리나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 나왔지만 2002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시행했는데, 자율적으로 하니까 금융권에서는 이걸 자율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자 많이 받던 거를 뭐 굳이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마케팅해서 그 이자를 덜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2019년부터는 법제화가 된 거예요. 법제화, 법. 이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이만큼 과태료를 내. 그 은행 입장에서 과태료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그만큼 이자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홍보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지점이나 이제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창구 옆에는 이제 이렇게 쫙 붙여놓은 데 있는데, 그거를 막 은행원 분들이 막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영업을 할 때 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은행의 수익이 다 줄어드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된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금융 정보를 제가 하는 이유고, 이러한 것들이 순기능이 가야지 고객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금융기관도 나중에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금리나 요구권에 있어서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벌써 76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76만 명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라는 거죠. 은행별로 금리나 요구권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용률이다. 그 수용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 예를 들어서 100건을 요청했을 때 몇 퍼센트가 그 은행에서 요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정확한 지표 같다. 그 지표 중 하나가 지금 보시면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DGB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의 약 90% 정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을 위한 저는 은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구은행 주거래 고객분들께서는 한 번씩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시중은행에서는 2016년 이후로 가장 높은 은행이 농협은행이에요. 농협은행. 2016년 이후로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어디라고요? 농협은행. 수용률이 95.2%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받았다, 무조건 한 번씩은 찔러보셔라. 그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내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저는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저축은행과 지금 보험사에 대출을 받았어.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현실적으로 1금융권보다 약간 금리나 요구권을 외면하는 현실들은 있지만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나 요구권을 꼭 은행 지점에 가셔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모바일로도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이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기억할 단어는 금리나 요구권. 이 금리나 요구권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떠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꿀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나 친구, 지인분들한테 한번 돈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자 절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